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제2차 정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 질문에는 5분의 의원이 총 6건의 질문을 제출하셨고 질문 순서는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르며 황재원 의원, 이미경 의원, 이경술 의원, 김승엽 의원, 양기열 의원 순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황재원 의원 질문 차례입니다. 황재원 의원 계십니까? 계십니다. 지금 황재원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퇴장하였으므로 구정 질문을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은평구의 기본절의 제74조에 따르면 서면 질문도 가능하므로 황재원 의원이 추후 제출할 경우 구청장께서 본 질문을 이송하여 서면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본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경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색 증산 신사이동 구의원 이미경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수색동은 가양대교와 고양시, 마포구, 서대문구를 접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 수색동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왔죠. 2008년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 이후 2020년 입주까지 무려 13년이 걸렸고 8구역 아파트가 입주하는 2028년이 되면 20년 만에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수색초등학교를 나오고 수색을 기반으로 정치활동을 하신 김미경 구청장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들어온 주민들을 위해 은평구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색동은 2020년 4구역 롯데캐슬 더 퍼스트를 시작으로 21년 9구역, 올해 6월부터는 7구역, 6구역, 13구역까지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기준 입주자 포함 수색 인구는 2만 235명으로 2022년 6월 30일에 대비 7,000명이나 그리고 4,000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지만 수색의 인구 유입에 따라 은평구는 안정적인 정주 인구가 형성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주민들은 은평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주민들입니다.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을 생각하며 지역 환경을 바꾸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구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색 주민들을 맞이하기에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설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입주 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전화합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살 수 있게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묻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은 수색에 나가보셨나요? 수색은 주변 환경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채로 주민들을 맞이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규 주민이 등장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로를 깔고 학교와 공원,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점검하고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수색의 재개발은 쪼개기 개발로 이루어져 도로, 학교,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 기반의 시설이 체계적인 준비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 1구역과 3구역, 12구역은 기존 노후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있어 새로운 주민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필수품도 사기 어렵습니다. 인근 슈퍼 간의 갈등으로 마트는 입점하지 못했고 수일시장은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이유로 정비되지 못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한 장이 넘어갔네요. 빨리. 정비되지 않은 채로 비닐로 덮어져 있었습니다. 현 지반선에서 최대 3m 이상 쌓아하는 도로 공사는 이제서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우회 도로를 만들고 공사를 하고 내년 7, 8월에 개통된다고 하니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방치된 도로에선 몇 개월 사이에 무려 7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 주민이 된 1,635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은평이 고향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거쳐 우리 은평을 이끌어갈 소중한 세대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5개소를 개관했지만 영유아들의 대기 상태는 비상입니다. 만 5세의 교육 환경도 부족합니다. 수색초 병설 유치원의 증반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중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30분이나 걸리는 증산중학교와 은평터널을 지나는 상신중학교만 있을 뿐입니다. 중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구산동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을버스가 유일한 수단이지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중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색지역 교육환경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서관이 완공되는 2026년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요. 은평문학관이 있지만 은평문화원과 국립한국문학관 추진위원회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공간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방과 후 지원을 하는 마을 배움터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들의 안정한 통학권을 위해 통학버스를 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등굣길이라도 통학버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생학습관 신설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요? 진간동의 제2평생학습관에 이어 제3평생학습관이 수색에 지어진다면 진정한 평생학습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아파트에 당첨되어 자기의 집을 갖게 됐다는 설레임으로 온 주민들이 접하는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은 현 구청장이 구의원, 시의원 시절에 결정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확인했어야 하고 예측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재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진 후 주민의 삶이 안전한가를 점검하는 것도 반드시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향동리라고 부르던 은평 공영차고지 부근에 위치한 수색로 380번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곳 역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의 환경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무허가 건물 11채가 있고 70년대 사용했을 것 같은 외부 화장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은평 재활용 집화장의 악취는 심했고 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마을 공원은 정돈되지 않았으며 공원 내 체육시설은 녹이 잔뜩 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를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뭇잎을 치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등록되지 않은 공원이라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향동 아파트 통행 차량 증가로 보행 도로를 만들었지만 좁아진 도로 탓에 주민들의 불편이 더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공사 차량만이 있고 지금 사진에는 청소되어 있지만 처음 주민들의 요청으로 갔을 때는 너무나 지저분했습니다. 관리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해야 한다며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공단에서 청소를 해주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양시와 경계 지점에 있어 고양시의 깔끔한 관리와 대비되게 관리되지 못한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은 공영차고지 개발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는데 해당 지역이 개발된다고 하니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서울시 1차 용역 결과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짓는 것이 타당할까요? 바로 앞 고양시 향동에 7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대란, 유령 건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은평구도 2015년 공영차고지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계한재발구역 변경 및 세부계획 확정을 위한 은평 공역차고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진행한 용역은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부계획 확정 용역에 우리 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역 결과에 의견을 내는 것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기부 체납되는 공간에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필요 공간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은 매우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불편이 익숙하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구청장이 되신 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요? 어르신들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른 동네는 지금 개발해갖고 너는 너 나는 나지만 여기는 너 나가 무리가 돼서 사는 동네라고. 예? 정으로 뭉쳐서 사는데 이 동네는 안 건드리고 그냥 사는 이 주민들은 보면은 땅덩어리 많은 사람은 개발이 되면 돈이 좋겠지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 원하지 않아요. 이건 뭐라 내 짜이고 속인지 모르겠지만 집 한 채 짓고 있는 사람들 봐봐. 여기 흩어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나? 보내봐야 보상받으면. 물론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싶다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이웃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을 이곳에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수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6월이면 차량기지 이전, 철도 축소, 수색 역사 개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문화복합 상업시설이라는 제목만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도시로 예술의 전당 같은 공연장이 들어서는 것도 상상해 봅니다. 처음 예술의 전당이 생겼을 때는 구석이라고 다들 불편해했지만 지금은 그곳이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좀 예. 올해 노원구에 있는 수학문화관과 에너지 자립마을을 가보았습니다. 수포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만들어진 수학문화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초학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제로 연구 모임으로 갔던 에너지 자립마을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빌라 등의 다양한 주거 형태와 공동체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공예산을 지원해 구성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청장의 가치와 행정의 계획, 진행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은평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워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체계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직주 근접, 고밀, 복합개발 등의 새로운 공간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시대의 변화, 도시 변화에 맞춰 도시계획을 개편하였습니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새로운 용도구역을 신설하고 과감하게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평 공영차고지 주변 개발 과정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은평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기본계획은 수색을 서부권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색 상암 지역을 국제적인 창조 문화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색 역사 복합 개발 및 철도 가용지 개발을 통한 강역 교통 체제를 정비하고 은평 공역 차고지를 수색역 일대 및 고양시 향동지구와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산업과 주거, 문화 기능 등 복합 기능을 갖는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항철도, 경의선, 6호선이 만나는 수색역을 서부권 강역 교통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강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행정 기능 및 국제 물류 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도시계획과 서울시 정책을 반영한 수색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시 용역만을 바라보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서부권 발전 방향에 맞춰 은평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색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이전과 개발에 대해 20년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다는 원주민의 의견이 있습니다. 수색 역사 개발만이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수색,
개발 환경에 놓여진 불편한 마을, 수색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과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작은 상상이 세상을 바꿉니다. 주민들이 신나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수색 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지금 현재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색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수색 지역의 전면적으로 재개발 현장까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자면 실상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을 넘게 수색이라는 지역을 바라보고 있고, 또 제가 시의원이 됐고 구청장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수색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가서도 도시계획위원장까지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지역이 맞물리다 보니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실상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 자체가 거의 마포가 주가 됩니다. 지역 자체가 그렇게 되죠.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가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가까이 개발 계획을 통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8구역이 지금 이주율이 한 60%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일 시장의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에 그 개발 계획들을 한 블럭 중에 상당히 블럭 자체가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 과정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구의원 시절에도 그 문제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재개발 현장도 좀 그 개발 계획 그 에리어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그 궤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앞에 상가 지역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뉘어져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각각의 개인들하고 그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그 도시계획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쪼개진 이 개발 계획들이 문제가 있다. 또 이게 전면이 다 상권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 개발 후에 그 여러 가지 그 발생될 수 있는 수요도라든가 또 본인의 개발 이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오늘은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 주셨는데 그게 뭐 말씀 중에 그 사항들이 저한테 답변 사항이라서 제가 다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의원님께서 주신 우리 이제 은평구의 큰 수색 지역의 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색 지역이 원래 이제 수색 DMC역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2018년도 12월에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마포, 상암동 일원에 31만 2,648제곱미터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됐었죠. 이건 이제 지금의 그 2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추후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 DMC역 주변 지구 단위 계획 내 특계구역은 14개 구역입니다. 사업 완료가 4개 구역이 완료가 됐고요. 또 공사 중에 1개 구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세부 개발 계획 수립 완료가 1개 구역이 됐고요. 미수립 구역이 8개 구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삼표부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8.5%로 터파기 지금 공사 중으로 2027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DMC역 특별계획구역
있죠. 사업 시행인자인 롯데쇼핑에서 도시계획관리 계획 변경을 위해서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서울시 또 코레일과 함께 개발 전략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 2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수색 DMC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도 철도 시설 이전 사업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KDI에서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4월에 시작해서 2020년도 4월에 완료를 했고, 이에 따른 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1년 4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단위 쪽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금번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수색 DMC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는 기존 우리가 31만 2,648제곱미터에서 철도 시설 이전 구역 14만 20제곱미터를 포함해서 45만 2,668제곱미터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금 추진한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액이 추구됐다고 말씀드린 게 서울시하고 해서 확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개발 계획 자체를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재정비안은 지역의 현황 및 개발 방향에 따른 권역별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노후 근생 주거지 및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하고 경의선 철도 부지는 존치할 계획입니다. 또 수색역 DMC역은 복합문화 및 상업시설로 철도 차량기지 이전 부지는 DMC역 기능 확대나 지원시설, 또 복합문화 및 주거시설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에서는 기부 체납되는 공공기여는 수색역 전면 광장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공연문화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수색역 남북 연결도로 하고, 또 광폭 보행교 2개소 조성하는 것, 또 수색교반 데크 광장 하는 것, 인접지역 상생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은평구에서는 그 기역의 공공기여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주관 부서에 수색역 전면 광장의 지하 주차장 추가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공연문화지원센터의 K-팝 뮤직센터 및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제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수색역 남북 연결도로와 광폭 보행교 2개소는 시도 결정, 시 시설물 결정 및 시 유지 관리를 해줄 것과, 또 인접지역 상생 보행 네트워크는 은평 공영차고지 복합 개발 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색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고시를 위해서 시구 합동 보고회를 하고 있고요. 또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또 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2024년 9월 이후에 개발 제한과 GB의 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철도 건설 기본 또 실시 설계 인허가 후 철도 건설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색 증산동 일원의 그 79만 1,282제곱미터에 대해서는 2006년도 10월에 재정비 촉진 구역이 지정되었고 2008년도 5월에 재정비 촉진 계획에 결정이 되었었죠.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계획은 20개 구역으로 지금 14개 구역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색 지역, 증산 지역만 해도 재정비 촉진 구역이 20개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죠. 준공 인간의 3개 구역을 해서 이미 이제 입주를 했고, 또 공사 중 3개 구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관리처분 계획인 2개 구역을 하고 있고, 조합 설립 인가는 2개 구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4개 구역을 하고 있고, 존치관리구역 1개 구역도 해제는 5개 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금 하나하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이렇게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저희 땅이 아니고 주민들이 또 같이 하는 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진행하는 대로 절차를 저희가 해주고, 또 저희는 그 절차가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수색 8구역, 9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기부 채납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은 2023년 10월 개념 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에 기본 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색 변전소 부지는 존치 관리 구역이죠. 그래서 지중화 및 사옥 신축 사업에 대해서 21년 5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였고요. 또 한전에서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을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4구역, 6구역, 7구역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메인에 어떻게 보면 그 한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는 2024년 6월에 그리고 사업 준공은 2025년 6월에 준공하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설비 증설에 따른 건축 허가 변경 추진으로 6개월이 지연될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전 본사를 방문해서 지중화 사업 및 일대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금 촉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수색역 및 DMC역의 은평구 발전을 위한 도입시설을 계속해서 제안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우리 구 필요시설이 공공기여의 계획에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마포구에서 공공기여 계획안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지금 구청장이 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에 보고하고 또 관련 부서 협의 등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 좀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고레일, 은평구, 마포구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부 개발 계획이 미수립된 특별 계획 구역이 있죠. 민간 개발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를 하고 또 사업 추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땅 수색 역세권 개발 근처에 민간 개발이 있는 곳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아예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 부분들을 만나서 되도록이면 빨리 개발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그 이외의 절차들을 빠른 절차를 해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구역 내 재개발 사업 등 추진 및 지역 필요시설이 조속히 결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조금 이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원래 이제 증산 빗물 펌프장 일대 활용 기본 개sak 수립 용역을 공고하였죠. 원래는 저희가 증산 빗물 펌프장 일대의 청년 주택과 좀 저희가 K-POP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산 빗물 펌프장 일대 활용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을 공고했는데 실상 요즘 1억 5천이다 보니까 금액들이 좀 작고 하면서 이게 지금 무흥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 대상은 증산동 238-4번지 일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증산 빗물 펌프장 기능 검토 및 주변 부지 일대 여건 분석이라던가 또 부지 활용 비전 설정에 따른 기본 구상 수립 및 수행로 교통 처리 계획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께서 이제 실상 여러 가지 지역의 이제 현안의 문제들 또 수일 시장 문제라든가 도시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도로 완공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다시 이제 계획을 해서 전면 그곳을 6구역, 7구역, 8구역이 동시에 개발이 계획이 됐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6구역 절차가 지금 다른 겁니다. 변전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8구역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8구역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조합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6구역, 7구역 동시에 8구역까지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굉장히 늦어지는 가운데서 이 7구역과 6구역과 8구역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시 저희가 도로 부분만큼은 따로 떼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저희가 그 7월 8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저희가 8구역 안쪽으로 해서 대안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그곳을 전면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은평터널로 전면 앞에 도로를 통제를 하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 자체가 약간 또 그 복도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복도라서 그 구조는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많이 그 복도라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여서 저희가 그걸 그대로 놓고 저희 그 도로를 그 완공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린이집 이제 교육 환경을 말씀 주셨는데요. 교육 환경 중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입주하면서 5곳을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실상 그 어린이집이 보통 3월 정도에 완공을 입주를 했어도 3월 정도에 개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12월에 개원, 3월까지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집행부에서 정말 그 TF를 꾸려가지고 이 5개 원장을 뽑고 그리고 그 원장들을 교류를 해서 그 0세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이집 뭐 3세 몇 반, 그럼 3세 반, 그 5세 반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그걸 배치할 것인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서 빨리 입주할 수 있게끔 또 빨리 아이들이 그 불편하지 않게끔 그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거는 선제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그 부모님들한테 아마 칭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의원님도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외에도 또 한 곳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수제 초등학교 앞에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이건 불가 입장이 있고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구에서 그거를 매입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때 지금은 현재로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그 에리어는 분명하게 그 교육청 부지에 유치원 부지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게 이 부지를 지금 이제 그 6구역 주민들하고 그 조합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부지로 정리가 됐지만 이거를 유치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수요도라든가 이런 걸 더 파악을 해서 그러면 그거를 계속 그 서울시 그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하지만 시에서는 그 수요도로는 되지 않는다, 그 수요도가 있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될 수 없이 그 진행이 지금 더디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지를 조합에서는 매각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본인 조합의 땅으로서 매각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 은평구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부분은 원래가 그 한전 부지에 중학교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전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수요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했을 때 수요도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4,000세대 입주를 했지만 실상 그 수요도가 중학교 수요도가 나오지 않고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지금 녹본동, 응암동만 해도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구에서도 해결했지만 이 교육청에서 이거는 수요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교육부에서 이게 신규 그 학교를 신설하는 거를 아예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요도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이게 지금 그 수색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아이들의 지금 입주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 수요도만큼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증산이라든가 신사동에 그 중학교 그 에리어 안에 학생들이 중학교는 그 30분 안에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그 규정 안에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학교로 새로 신설하거나 이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신설을 하려면 그만큼 수요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색에 입주한 그 수요로는 그렇게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학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해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전에 그 대림 아파트라든가 그런 주민들이 그 본인들이 따로 이제 그 아이들 통학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러는 과정에서 통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지금 또 차량이 학교로 은평터널 넘어가거나 증산으로 오는 것들이 그동안은 개발로 인해서 차량, 버스나 이런 노선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구역, 7구역, 또 4구역도 입주를 다 했기 때문에, 또 8구역도 곧 입주를 또 좀 개발 계획을 해서 그 입주 시기들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한전 부지도 마찬가지로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아이들, 그 우리 학생들이 그 통학이 좀 편리하게끔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대림 아파트에서 신사동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은평터널로 대부분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좀 대안으로 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걸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게 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대림 아파트 쪽에 그 제가 그때 당시에 추진했을 당시에 대림 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그 약간 그 아이들이 앞에 다니는 것들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제기한 부분도 있어서 좀 그 통학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이제 평생학습관 말씀하셨는데요. 평생학습관 부분은 저희가 DMC역에 산표 본사가 오면서 그곳에 일단 그 다문화 박물관이 지금 기부 찬합 받아서 저희가 올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또 기부 찬합하는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평생학습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도서관이 지금 들어서잖아요. 도서관이 생각보다 여기는 기부 찬합 그것도 받은 건데요. 이 공간도 상당히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뭐 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관동에도 제2평생학습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부 찬합을 받아서 저희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색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계획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기부 찬합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더 찾아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시설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색 역세권 개발에 조금 더 속도를 낸다고 하면 그곳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관동을 개발할 때 당시에도 기반 시설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지금 저희가 넣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수색 그 개발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기부 찬합 받을 수 있는 건 충분히 기부 찬합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청소년 문제라든가 특히나 그곳은 앞으로 유럽으로 가는 출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보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색은 전면적으로 그 지금 재개발과 더불어서 전체 수색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반 시설을 좀 더 넣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일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수일시장 저도 답답합니다. 얼마 전에 가서도 제가 수일시장 그 근처를 좀 돌아봤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그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들어왔다가도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그 시장에 관계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니즈를 다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수색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그 수일 시장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 구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게 수일 시장과 더불어서 옆에 이제 그 나눠진 그 개발 계획들, 그 재개발 구역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뭐 건물주들 그런 분들께도 제발 그 앞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의원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가 답변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이미경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미경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미경 의원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미경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술 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이경술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경술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영 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김승영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승영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 의원님 질문 차례입니다. 양기열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순서인 양기열 의원님도 지금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경술 의원, 김승엽 의원, 양기열 의원 이상 세 분도 본회의에 참석 불참으로 구정 질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항재훈 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면 질문을 제출할 경우 구청장에게 본 질문을 이송하여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답변 준비로 수고해 주신 김미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은평구의 제자 정례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